비가 많이 내렸던 며칠 전 그날 나는 흰 오리 2마리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두 녀석은 마치 나에게 들키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행동을 계속하며 의도적으로 나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좌측에 있는 덤불 속에 녀석들의 둥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내 예상대로 둥지는 그 안에 있었다. 아마도 그 둥지에는 2마리의 흰오리가 함께 낳은 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런 이유로 녀석들은 둥지 근처에 있는 내가 신경 쓰였던 것이다. 잠시 뒤 한 마리는 다른 곳으로 떠났고 홀로 남은 흰오리는 계속해서 내 눈치를 보며 덤불 속으로 들어가길 주저한다. 하지만 지금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 자칫 알들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흰오리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둥지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었지만 결국 마음이 급한 흰오리는 어쩔 수 없이 둥지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둥지 근처에 다가가자 흰오리는 화가 많이 났다. 오리들은 평소 겁이 많고 순하게 행동하지만 둥지를 보호할 때만큼은 굉장히 거칠어진다. 흰 오리의 둥지 안을 보니 대략 14개의 알들이 소복하게 쌓여있다. 아마도 좀 전에 보았던 다른 흰 오리와 함께 일주일 넘게 정성스럽게 알을 모은 것 같다. 오리들은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알들이 모이게 되면 포란을 시작하므로 두 녀석 중 한 마리가 알을 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호박을 하나 따서 캔디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나나 가족에게 주었다. 내가 아끼는 캔디에게 맛있는 호박의 속살을 먼저 먹게 하고 난 뒤 나중에 남은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면 된다. 오늘도 모성애가 강한 나나는 아기들이 마음껏 호박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매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료와 간식을 먹어치우는 아기 머스코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다. 태어난 지 6주 정도가 된 녀석들은 새로운 깃털이 꽤 많이 났고 눈 주변에도 색깔이 입혀져 아기 때의 모습을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다. 아마도 앞으로 2주 정도만 더 지나면 녀석들을 엄마와 함께 농장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줄 생각이다. 좀처럼 시간이 지나도 아기 머스코비들만 호박을 먹고 라나는 옆에서 사료를 먹고 있다. 지난번에도 보니 라나는 부드러운 호박 속살을 아기들에게 양보하고 겉부분에 딱딱한 것만 먹었다. 아마도 모성애가 강한 녀석이 맛있고 부드러운 부분을 아기들에게 양보하는 것 같다. 잠시 뒤 암탉 한 마리가 다가오자 라나는 경계를 하기 시작한다. 녀석은 혹시라도 암탉이 아기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잔뜩 화가 난 듯 쫓아낸다. 엄마가 바로 옆에서 보호해 주어서인지 아기 머스코비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아주 맛있게 호박을 먹는다. 시간이 지나 코난과 포비가 또다시 라나 가족을 만나러 왔다. 요즘 들어 녀석들은 자주 라나 가족을 만나러 방문하는 것 같다. 특히 코난은 요즘 라나 가족 근처에 앉아서 한참 동안 자리를 지키는 것 같다. 어쨌든 녀석들의 잦은 방문으로 아기 머스코비들은 코난과 포비와 쉽게 친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흰 오리는 총 16개의 알이 모이자 포란을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녀석이 알을 품자마자 그 다음날 2개의 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1개의 알이 사라져 지금은 13개의 알만 남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나도 어쩔 수 없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범인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같이 사라지는 오리알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다. 현재로선 커다란 구렁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